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111명입니다. 그중에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첫 번째 현역 의원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백의종 군의 길을 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면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좀 제 신경을 받고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죠. 3선 의원인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어제요. 사실은 본인의 부친 산소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테고요. 성묘 사진을 올리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보고 싶은 나의 아버지, 저 재원이요.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여의도 국회를 찾아서 마이크를 잡고 직접적으로 총선 불출마 메시지를 낸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친 산소를 찾았다고 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햇빛이 쫙 드는 그 산소를 찾아서 아버지 묘소를 찾은 장제원 의원의 모습,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어떤 험지 출마,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한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상 노후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은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해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자, 저 때만 하더라도 이 장제원 의원이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아서 좀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는데 결국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이게 신호탄이 될까요? 개인 장제원이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매우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재선을 하셨던 지역이긴 하나 뭐 본인도 재선 때 무소속으로 당선될 만큼 이런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겨우 3선 돼서 친윤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친윤으로 들어와서 뭔가 실속을 차린 기간이 있습니까? 뭔가 누렸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친윤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선 전에 이렇게 본인 거를 내려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뭔가 얻은 다음에 내려놔야 되는데 얻은 건 없고 내려놓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정치인 개인 장제원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뭘 예상합니까? 이렇게 백의종군해서 본인 희생을 한 사람들은 향후에 더 큰 선물이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예상으로는 부산시장을 나가신다고 해도 예.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으신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 제가 볼 때는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큰 선물 글쎄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 장제원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장제원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기자들이 장제원 의원에게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한테 정치 생명은 자연 생명하고도 비견될 만한 거잖아요. 정치 생명을 넘어서 자연 생명을 버리는 그런 요구의 모습들을 제가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충성으로 봐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제가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좀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할 일이 정진 의원들이 내려놓는 게 과연 근데 남의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결정한 부분이니까 저는 제 거취를 제가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하면 좋겠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사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쉬고 싶어요. 대통령과 상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에 뭐 이렇게 길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이런 말을 남기고 차를 타고 떠났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뭐랄까요? 국민의힘 진영 내에 뭔가 이렇게 자극제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잔잔한 호수에 좀 돌을 던졌다 이렇게 돌을 던졌다. 평가를 해볼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김기현 대표가 계속 침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내놔야 될 그런 좀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왜냐하면 원래는 처음에 임요한 혁신위가 요구했을 때 그 요구에 응하면 될 것을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강경하게 버텼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라는 의구심은 좀 남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아마 장제원 의원께서 먼저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끌려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야 본인이 탄탄히 다져왔던 지역구를 내려놓기 싫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명예로운 퇴장을 위해서 본인이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면들이 지금 곳곳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남은 건 결국 김기현 대표일 거고요. 김기현 대표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마 당내에서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